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35위 민법규제 두 종류 있어요. 먼저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좀비 기출이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 강의는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좀비 진행합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밑에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과목도 민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 깃털특강 실전편 제4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재 171페이지입니다. 7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합의 해제가 나왔죠? 틀린 거죠? 그럼 문제 합의 해제가 나오면 다른 약정 없는 한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합의 해제 나오면 처음 듣지 마시고 제일 끝부분에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빨리 찾아봐요. 그럼 끝부분에 이자 손해배상 있습니까? 이 4번에 있죠. 4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다른 약정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 이자, 아까 이자 붙일 필요 없다 그랬죠? 이자 X, 4번 손해배상 X. 5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행했든 안 했든 합의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3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에는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4번은 손해배상 X예요. 5번 매도인이 잠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즉 매수인 이름으로 공탁했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지금 하는 게 계약을 유지하자입니까? 계약을 없애자입니까? 매도인은 돈 가져가라고 공탁하고 매수인은 받아가고 둘이 계약을 깨자는 거죠. 이게 합의 해제된 거로 볼 수 있죠. 묵시적 합의 해제입니다. 8번 계약 해지 자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계약 자 해제와 해지는 소급표 있고 없고 다릅니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죠. 해지는 소급표 없어요. 그럼 나머지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1번처럼 해지가 시험에 나오면 해제로 바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나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별도로 할 수 있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즉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에 그럽니다. 그럼 이행계 도래전에도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이죠. 3번 이행불능.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신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채무자가 이행불능이죠. 그럼 채무자는 절대로 이행 못합니다. 그럼 상대방 채권자도 당연히 자신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곧바로 채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1번에요.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 자 계약 전부를 해지하려면 이 조건이 있어야 되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때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불가분석이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제 똑같아요. 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해야 되고 전원에게 다 해야 되죠. 불가분석입니다. 9번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죠. 그럼 해제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해제 3자로 보호 안 돼요. 그래서 해삼 등기 외우세요. 해제 3자 등기. 그러면 채권. 그럼 채권에 등기할 수 있나요?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의 이해관계인은
해제 3자로 보호 안됩니다. 부동산을 등기해야 보호됩니다. 그럼 1번 채권 본순과 끝났어요. 보호 안된다.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채권 끝났어요. 2번도 채권 본순과 끝났습니다. 등기 못해요. 자, 3번. 3번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3번은 가압류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앞에 무엇을 가압류했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이죠. 이게 보호됩니다. 2번은 여기 압류했잖아요. 압류. 2번은 무엇을 압류했죠? 채권. 채권 압류하면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물, 무엇을 했는가?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면 등기 못해서 보호 안 되는데 3번처럼 부동산이나 목적물을 가압류하면 등기에서 보호됩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주택임대 권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네요. 그럼 보호 안되죠? 4번, 5번 해지 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다음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죠? 이제 등기하지 않았네요. 보호 안됩니다. 10번 이제 해제의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채권 뭐예요? 격채권 정답이죠? 디귿채권 정답입니다. 기업과 디귿이 있어야 되니까 3번하고 5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자, 니은은 어떤 말이 중요하죠? 가압류가 아니라 무엇을 가압류했죠? 앞에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보호됩니다. 그럼 니은 빼면 정답이 3번이 됩니다. 1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을이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 갑은 을에게 등기에 살 일 다 있는데 매수인 을이 지금 채무불량이죠. 자, 틀린 겁니다. 자, 그럼 1기억 갑은 특별한 사직 없는 한 별도 채고 없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돈을 안 준 건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원칙 채고해야 되죠? 채고해야 됩니다. 니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X토지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가? 자, 해제는 계약이 깨졌다는 나가리죠. 계약이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 갑에게 복귀됩니다. 즉, 을 등기 말소 안 해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돼요. 그러니까 등기와 무관하게 맞췄죠. 등기하든 안 하든 소유권이 자동 복귀됩니다.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을이 평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을이 평에게 다시 매도하고 등기했죠. 그 다음 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네요. 그럼 해지하면 병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됩니까? 병은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의 3자로 보호됩니다. 그럼 병이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갑은 토지 소유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해지의 3자로 보호되죠. 병은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소유권이 보호됩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12번 법정해제 설명 옳은 겁니다. 박스가 나오면 항상 박스에 몇 개인가 습관적으로 보시라 했죠. 박스의 지분 4개네요. 1, 2, 3, 4, 5 개수도 1개, 2개, 3개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시면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사람이 나오니까 가불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기니까 가불이 안 나왔더라도 우리가 가불로 표시하고 보면 좋습니다. 그럼 기억 제일 처음에 일방 당사자 갑이라 써요. 갑의 계약 위반 이유로 상대방 을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상대방
우리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럼 을이 이상하죠. 갑이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을 자기가 해제했잖아요. 해제해놓고 을 자기가 의무 이행을 구하면 어떡합니까? 을이 이상합니다. 그 다음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 갑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 을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즉 갑이 뭐라 그러죠? 야 네가 해제했잖아. 근데 왜 이행 청구해? 라고 할 수 있겠죠. 니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대상에는 매매대금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이건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상 존속을 전제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돌려줘야겠죠. 원상회복은 받은 것 전부 다 돌려줍니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이 처음 나왔는데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과실상계, 교통사고 6대3, 6대4, 7대3 왜 나오죠? 손해배상 하려고. 근데 여기는 손해배상합니까? 원상회복합니까? 원상회복하죠. 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고 달라요. 다르니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표현대리에 적용 안 돼요. 계약법에서 원상회복은 손해배상과 다르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맞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을 상세히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 표현에서 아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요약집 합격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합격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